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2년 4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KS에서 규정하는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조건과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조건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교재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 참고하셔도 되고 우측에 해설 참고하셔도 되는데 틀린 것은 2번이죠. 발열량은 원칙적으로 사용 시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아니고 고의 발열량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의 발열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저희 발열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 발열량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발열량, 고의 발열량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 보일러 기능사 시절 때만 해도 저희 발열량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에너지로 바뀌면서 요 기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고의 발열량이 그 열정산 시에 기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발열량을 표시했다 그러면 내가 저희 발열량으로 기준해서 열정산 했다라고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문제 틀린 것은 2번 발열량은 원칙적으로 사용 시 연료의 고의 발열량으로 하며 저희 발열량 사용하는 경우 기준 발열량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러므로 1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진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전기식 온수 온도 제한기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사진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전기식 온수 온도 제한기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확대용 링 게이지 요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일러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사이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자연 통풍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돌로 인한 통풍을 말한다. 맞죠? 자연적으로 통풍된다 라고 해서 자연 통풍이잖아요. 그 다음 2번에 압입 통풍은 연소용 공기를 송풍기로 노 입구에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밀어넣고 굴뚝의 통풍 작용과 같이 통풍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압입이 뭐예요? 밀어넣는다. 노내로 압을 가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송풍기로 압을 밀어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평형 통풍은 통풍 조절은 용이하나 통풍력이 약하여 주로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보일러의 통풍 방식은 자연 통풍, 압입 통풍, 흡입 통풍, 평형 통풍이 있어요. 그 우측에 보시면 통풍력 순서도 나오는데 자연 통풍은 말 그대로 송풍기 쓰지 않는 형태고요. 압입 통풍은 그 연소실 앞에서 불어넣는 형태. 그리고 흡입 통풍은 연소실 뒤쪽에서 당겨 빼는 형태예요. 그러면 평형 통풍은 뭐냐? 뭐예요, 평형 통풍? 압입 통풍이랑 평형 통풍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압입 통풍이랑 흡입 통풍을 결합해 놓은 거를 결국 뭐라고 합니까? 평형 통풍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 압입 통풍, 흡입 통풍보다 평형 통풍이 어때? 효율이 가장 좋다, 능력이 가장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설에서도 통풍력이 가장 큰 게 평형 통풍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3번은 평형 통풍은 통풍 조절은 용이하나 통풍력이 약하다? 틀렸죠. 통풍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통풍력이 좋아 주로 소용량이 아니고 대용량 보일러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번에 틀린 것은 3번이겠죠.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 중 버너의 연료 노즐에서는 연료만을 분출하고 그 주위에는 공기를 별도로 연소실로 분출하여 연료가스와 공기가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산업용 보일러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체 연료 연소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기체 연료 연소 방식인데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고 그 옆에 해설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확산연소 방식. 확산연소. 그 다음에 밑에 거 예혼합 연소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우선은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확산 연소 방식이라는 거는 가스와 공기를 각각 논외로 분사시켜 확산에 의해 연소되는 방식. 그래서 이 확산 연소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노통 보일러가 있잖아요. 노통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연료를 별도로 이렇게 분사시키고요. 연료를 노통 내부로 주입하고, 그리고 송풍기를 이용해서 주위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주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노통 내부로 연료와 공기가 각각 따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따로 들어가서 두 가지가 확산되는 형식이에요. 요게 확산 연소 방식. 그러면 예혼합 연소 방식은 뭡니까?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예혼합 연소 방식. 가스와 공기를 버너 내에서 미리 혼합 후 노즐을 통해 분사시킨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 예혼합 연소 방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버너가 있죠. 그럼 버너 내부에서, 요 버너 내부에서 연료와 공기를 혼합을 하는 거예요. 혼합을 해서 두 가지가 섞인 상태에서 이렇게 치출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버너 내부에서 미리 혼합된다라고 해서 예혼합 방식인 거고요. 확산 연소 방식은 연료와 공기가 따로따로 들어가서 확산된다. 얘는 어때? 노통으로 바로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버너에서 한번 섞여서 들어가는 형태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요.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그래서 예혼합은 미리 혼합하는 거, 확산은 두 개가 따로 들어가서 확산되는 형태.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갈게요. 4번에 기체 연료 연소 방식 중 버너의 연료 노즐에서는 연료만 분출하고, 자, 버너의 연료 노즐에서는 연료만 분출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공기를 별도로 연소실로 분출하여 공기를 또 별도로 넣어준대. 그럼 뭐예요? 확산 연소 방식이지. 버너에서는 연료만 들어오고 외부에서 공기를 따로 넣어주는 형태니까 확산 연소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확산 연소 방식. 자, 그 다음 5번 문제. 고압과 저압 배관 사이에 부착하여 고압 측의 압력 변화 및 증기 소비량 변화에 관계없이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는 해가지고, 자, 이건 답은 1번 감압 밸브죠. 그래서 이 감압 밸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시간 때 뭐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가스 정압기 또는 LPG 가스의 조정기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1차 측 배관이라고 합시다. 요게 1차 측. 그리고 이쪽이 2차 측이라고 합시다. 2차 측. 자, 그래서 공급되는 가스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정압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되는 가스가 LPG 가스다. 그러면 이 녀석은 조정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정압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겠죠. 그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이 녀석은 뭐랑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당연히 도시가스를 만드는 도시가스 사업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도시가스를 만들어서 각 사용처, 뭐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정, 뭐 각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하여튼 사용처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1차 측 배관 내부의 도시가스는 고압이겠어, 저압이겠어? 당연히 고압이어야 되는 거죠. 고압이 아니면 각 사용처에 어떻게 보냅니까? 저 먼 지역까지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고압이야. 1차 측 압력은 고압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kg/제곱센치가 넘는 이 가스 압력으로 각 사용처에 보내진다. 그러면 이 압력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처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사고 나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압력으로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kg가 넘는 압력으로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그럼 가스밸브 탁 열면 어떻게 돼? 팍 튀어나오겠죠. 그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압력을 어떻게 합니까?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운 시켜주는 장치가 뭡니까? 정압기예요. 정압기.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감압 밸브라고도 하는 건데, 어찌 되었든 요 이제 사용처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스레인지가 1kg/제곱센치 압력으로 가스를 치출하는 장치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kg/제곱센치 또는 뭐 미만의 압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쪽 이제 저압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정압기가 되는 겁니다. 각 사용처에 알맞게. 그래서 이 정압기라는 건 내부 구조는 좀 복잡한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쪽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너무 높아. 10kg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확 잠궈버려, 밸브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1차 측은 압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콱 잠궈버리니까 이쪽은 항상 1kg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설정 압력이 1kg라면. 그리고 반대로 이게 10kg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먼 거리면은. 한 8kg 정도 됐어요. 그러면 10kg로 사용하던 그 감압 밸브가 살짝 열려가지고 또다시 1kg로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1차 측 압력에 의해서 작동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1차 측의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2차 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결국 뭡니까? 감압 밸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두 가지의 원리는 뭐다? 결국은 감압 밸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압기와 조정기의 이제 포괄적인 명칭이 감압 밸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사용하면 정압기가 되는 거고 LP 사용하면 조정기로 나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뭐 보일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보일러 각 방열기마다 일정한 압력을 보내주기 위해서 다운을 시켜서 보내주는 감압 밸브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고압과 저압 배관 사이에 부착하여 고압 측의 압력 변화 및 증기 소비량 변화에 관계없이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는 감압 밸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분류 중 원통형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뭐 우리 보일러 종류 같은 경우는 원통 보일러, 뭐 수간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그리고 또 뭐 특수 열매체 보일러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요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원통 보일러의 종류는 좀 외워달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나누면 이평 보일러, 그리고 뭐 노통 보일러, 그 다음에 노통 전에 연관 보일러, 그리고 노통 연관 보일러, 요 정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평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해봐야 이평 횡관 또는 이평 연관이기 때문에 이평 보일러는 앞에 이평이라는 그 단어가 붙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평 보일러는 원통 보일러의 일종이면서 이평 횡관 보일러와 이평 연관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에 명칭이 붙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이 노통 연관 보일러는 조금 이름이 복잡했어. 그래서 노통 보일러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코랭이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코랭이가 뭔데? 코르니시 랭커셔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코르니시는 노통이 1개짜리고 랭커셔 보일러는 노통이 2개짜리 보일러다라고 했죠. 자, 살살 기억이 나죠? 이제 이런 시간에 했던 게. 그 다음에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 캐라고 했죠. 그래서 횡은 횡연관 보일러였고요. 기는 기관차 보일러, 캐는 캐완이 보일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횡기캐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노통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 과자 이름 노하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가 아니고 노하스입니다. 그래서 노통 연관 패키지 보일러, 하우덴 존슨 보일러, 스코치 보일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이거 빼고는 뭔데? 수간 보일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간혹가다 특수 열매체 보일러 맞춰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외워야 되죠. 그래서 원통 보일러랑 수간 보일러랑 이렇게 보기에 많이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원통 보일러 하나는 꼭 외워주는 게 좋겠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일러의 분류 중 원통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아닌 것은 1번이죠. 다쿠마 보일러. 그래서 뭐 타쿠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쿠마 보일러는 수관식 보일러이면서 자연순환식 보일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 뭐 나머지 보면은 2번에 랭커셔 어디 있습니까? 랭커셔 노통 보일러고요. 그 다음 캐와니 보일러 어디 있어요? 연관 보일러고요. 그다음 코르니시 보일러 어디 있어요? 코르니시는 노통 보일러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6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급수 처리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스케일의 생성을 방지한다. 그렇죠. 급수 처리를 잘해가지고 급수의 질이 좋아지면 이물질, 스케일 뭐 이런 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점식 등의 내면 부식을 방지한다. 그쵸. 이물질, 스케일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부식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캐리오버의 발생을 방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감소했으니까. 자,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겠네. 황분 등에 의한 저온 부식을 방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급수 처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급수 처리. 자, 그런데 4번에 황분 S, 이거 뭐예요? 저온 부식이거든. 저온 부식. 자, 일단 저온 부식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예요? 과제 절공 중에 절탄기 공기 예열기였습니다. 자, 이때 절탄기 공기 예열기 쪽에서 황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저온 부식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저온 부식이라는 거는 급수가 아니고, 이 급수가 아니고 뭡니까? 연료예요. 연료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뭡니까? 급수 처리랑 관계가 없다. 자, 그러므로 7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일러에서 C 중류를 사용할 경우 중류 예열 장치로 예열할 때 적정 예열 범위는, 자, 요런 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답은 2번 80에서 105도씨.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어떤 액체 1200kg을 3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단, 이 액체의 비열은 3kcal/kg 도시이다. 야, 이건 뭐 조건 다 좋네요. 이렇게 친절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량을 구해라. 열량을 구하는 공식 뭡니까? Q는 G, C, 델타 T란 말이야. 왜 쌤 GC 델타 T 씁니까? 비열 줬잖아요. 비열 줬으니까 GC 델타 T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을게요. 이 G라는 게 뭐예요? 물질의 양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액체 양. 그래서 1200kg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열은 얼마래? 3kcal/kg 도시랍니다. 친절하다, 친절해. 그 다음 델타 T 뭔데? 온도 차잖아. 그래서 100도씨, 30도씨 줬으니까 높은 거에 낮은 거. 100에서 -30. 거저 묵죠?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포기하지 마요. 이거 주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단위 환산하면 킬로그램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계산기 똑똑 두드리 보면요. 252000 해서 킬로칼로리 252,000kcal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매시간 1000kg의 LPG를 연소시켜 15,000kg/h의 전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단, LPG의 총 발열량은 12980kcal/kg, 발생 전기 엔탈피는 750kcal/kg, 급수 엔탈피는 18kcal/kg. 잠시 당황했습니다. 18kcal/kg. 자, 그래서 보일러 효율 구하래요.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 제가 몇 번을 외우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이탄은 GFHL 분의 G의 H2-H-. 자, 입에 막 착착 붙죠? 거저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연료량. 이건 뭔데? 발열량. 연료 발열량, 저희 발열량, 고위 발열량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급수량 또는 증기 발생량.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거는 증기 엔탈피. 요거는 급수 엔탈피. 그대로 넣읍시다. 자, 이탄은 GF는 연료의 양이니까 매시간 1000kg의 LPG를 연소시킨대요. 그럼 LPG 1000kg 곱하기 발열량이 얼마냐? 총 발열량은 12980이라고 돼 있고요. 분해 연소시켜, 이거 뭐예요? 증기 발생량 또는 급수량이거든. 그래서 연소시켜 15,000kg/h의 증기를 발생한다. 그래서 15,000kg/h의 증기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750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가 18. 그죠? 그래서 뭐 친절하게 단위까지 써드리면 요게 증기 발생량이 kg/h고 요게 엔탈피죠. 요 두 개 합쳐서 엔탈피입니다. kcal/kg이고요. 그 다음 요게 1시간당 연료 소비량이니까 k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발열량, 이게 맹 엔탈피거든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1kg당 발생 열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킬로그램 킬로그램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지고, 그럼 뭐야? 킬로칼로리 아워인데 어떻게 돼? 킬로칼로리 아워 사라지니까 효율은 제가 뭐라 했어요? 단위가 없다. 자, 그래서 단위 없어. 맞아. 그러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0.846 나와요. 그러면 이거 퍼센트로 바꿔라. 곱하기 100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해가지고 84.6%.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다음 부품 중 전후에 바이패스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부품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답은 2번입니다. 연료 차단 밸브인데, 연료 차단 밸브를 다른 말로 전자 밸브 또는 뭐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전자 밸브 역할은 뭐예요? 버너의 오일 노즐 사이에 설치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착화, 프리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인터록 장치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퍼지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럼 프리퍼지 인터록 해가지고 연료를 차단시켜서 버너를 꺼버리는 겁니다. 불착화돼도 마찬가지로 뭐 프레임하이, 프레임로드 이런 거랑 연결해가지고 연료를 차단시켜서 버너를 꺼버리는 안전장치 일종이란 말이야. 그런데 바이패스에 설치한다? 자, 보세요. 바이패스 이건 뭡니까?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뭐 펌프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정기 이런 거, 펌프 또는 뭐 조정기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 고장나면은 요거 1번, 2번 했을 때 1번 고장났다. 그럼 여기 이제 밸브 싹 다 잠그고 2번 쪽으로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하는 장치가 요 바이패스 이음이죠. 자, 근데 이 바이패스 이음에다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한다? 솔레노이드 밸브, 이 전자 밸브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건 어때요? 위급 상황일 때 동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위급 상황일 때 얘가 탁 끊겼어. 근데 이쪽으로 유체가 지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패스 이음할 이유가 없는 장치예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탁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보일러를 정지시켜 놓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게 이제 점검이 다 되면은 다시 정상 운전시켜야 돼요. 그럼 바이패스 이음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패스 이음이라면 결국 뭐예요? 뭐 펌프나 기타 장치들, 그런 장치들을 사용하다가 한쪽이 고장났을 때 일단 예비로 하나 사용하면서 이거 고치려고 하는 게 요런 바이패스 이음 장치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11번에 바이패스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부품은 2번 연료 차단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3요소식 수위 제어의 3가지 검출 요소와 무관한 것은, 자, 이거 쉽죠? 3요소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 증, 급 끝이에요. 수위, 증기, 급수량을 검출하면 3요소식. 한 개 없어지면 수증이면 뭐예요? 수위, 증기만 검출하면 2요소식. 요거 2개 지우면은 수위만 검출하면 1요소식이죠. 자, 그래서 12번에서 3요소식 수위 제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수, 증, 급 빼고 1번 논의 압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피드백 제어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뭐 굳이 안 봐도 알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자, 피드백 제어라는 거는 목표값이 있습니다. 목표값이 있고 여기 동그랗게 해가지고 비교부가 있죠. 비교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작입니다. 조절부, 조작부.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이 있을 거고요. 이제 제어 대상을 거쳐서 제어량이 검출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제어 순서로 이루어진 게 일단 피드백 제어인데 아직까지는 피드백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검출부가 빠졌거든. 중요한 검출부. 그래서 이 검출부로 이렇게 신호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어 대상을 보일러라고 칩시다. 보일러야. 보일러 같으면 겨울철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실내 온도를 28도씨로 만들고 싶어. 너무 추워. 28도씨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목표값이 28도씨입니다. 근데 실내 온도를 재어보니 제어량이 요게 이제 일종의 온도 센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어량이 실내 온도를 재보니까 아직 20도씨야. 20도씨야. 그럼 보일러 계속 운전해야 되죠. 그래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쫙 보내가지고 검출부에서 이 신호를 검출해서 20도씨다. 검출하죠. 그럼 요 검출부에서 어떤 신호를 만드는 거야? 주 피드백.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목표값을 피드백합니다. V곱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야, 편차량이 지금 8도시야. 28 빼기 20 하면은 8도시니까. 그래서 8도시만큼 더 올려야 돼. 보일러 더 열심히 운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넘어갔어. 어이, 보일러 너무 열심히 운전했더만 30도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30도시라는 걸 다시 검출해서 주 피드백으로 바꿔가지고 편차량을 이제 보겠죠. 그래서 보니까 야, 편차량이 플러스 2도시야. 그러면 2도시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러 운전 정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목표값이 아니고 제어량을 목표값에 맞추는 그런 제어 방식이 결국 뭡니까? 피드백 제어 방식이다. 자, 그래서 13번에 피드백 제어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출력 측의 신호를, 자, 요거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 측으로 되돌려 정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 여기 입력 측으로 되돌려서 정정해가지고 운전하는 거를 피드백 제어라고 한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메탄 1노말미터 3승 연소에 소요되는 이론 공기량이 9.56 노말미터 3승이고 실제 공기량이 11.43 노말미터 3승일 때 공기비 M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비 M 구하는 공식이 A0분의 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M이라는 게 공기비고요. 그 다음에 A0라는 게 이론 공기량, 그 다음 A라는 게 실제 공기량. 참고적으로 제가 요거 외울 때 이론 공기량 A0잖아요. 그래서 요 A0가 E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E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금방 외워졌어요. 그래서 A0가 이론 공기량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 뭐 나머지는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요 공식을 뭐 그냥 외우셔도 되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자면, 이 공식은 어디에서 툭 튀어나왔느냐, 실제 공기량 A라는 거는 M 곱하기 A0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실제 공기량이죠. 실제 공기량이라는 거는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요게 이론 공기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러가 있고 연소실이 있어요. 연소실 내부에 연료량이 10일 때, 이때 비율로 따졌을 때 이론상입니다. 10이라는 공기가 들어가 주면은 완전 연소될 줄 알았단 말이지, 이론 공기가. 그런데 실제로 연소해 보니까 12라는 공기가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실제야.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론 공기만 갖고는 완전 연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론 공기와 실제 공기의 비가 결국 뭡니까? 이게 한 1.2배 정도 더 들어간 거죠, 실제 공기가. 이게 뭐야? 공기비 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실제 공기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이론 공기에다가 얼마만큼의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갔노? 그래서 과잉 공기량, 그래서 이 공기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공기비를 곱해주면 결국 실제 공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을 구한 공식이 여기 위에 있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공식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공기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A0 이론 공기가 지금 9.5이네요. 9.52 분의 실제 공기가 11.43.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공기비는 1.2가 나옵니다. 올랄라, 뭐 설명하다 보니까 답하고 이게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1.2가 나오진 않겠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일러 부속장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인젝터, 증기를 이용한 급수장치, 무동력 급수장치 해서 1번 맞죠? 그 다음 2번에 기수분리기, 증기 중에 혼입된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 맞죠? 그래서 기수분리기라는 거에 그 기체, 증기와 기체 중에 있는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 기수분리 장치 맞죠? 그 다음에 3번 스팀 트랩,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치 맞습니다. 응축수를 배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팀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응축수를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틀린 거 4번이네. 수트 블로워 해놓고 보일러 동저면의 스케일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 뭐예요? 분출 장치란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그리고 수트 블로어는 결국 뭐예요? 전열면의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다. 자, 그러므로 15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세정식 집진장치 중 하나인 회전식 집진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정식 집진장치라는 게
말 그대로 물을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가압수식, 그리고 유수식, 그리고 회전식.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세정식 집진장치 중 하나인 회전식 집진장치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1번 가동 부분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뭐에 비해 가압수식과 유수식에 비해서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 다음 2번에 세정 용수가 적게 들며 급수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 공간이 적게 든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렸어요. 자, 이 회전식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세정식 집진 장치거든. 즉, 요 세 가지 모두 세정식 집진 장치이기 때문에 세정 용수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세정식이니까 물이 많지. 그래서 세정 용수가 많이 들며 급수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세정식이니까. 있고 설치 공간이 크게 든다, 많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저 한번 보면은 집진물을 회수할 때 탈수, 여과, 건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비교적 큰 압력 손실을 견딜 수 있다. 1번에 나왔듯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압력 손실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저수위 등에 따른 이상온도의 상승으로 보일러가 과열되었을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해가지고, 자, 이상온도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작동하는 거 뭐예요? 가용전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가용막 해가지고 답은 1번인데, 자, 이 17번 같은 경우는 교재 8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보일러가 있어요. 그리고 연소실이 있습니다. 그럼 연소실 상부에 주로 보면 가용전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가용전의 주성분이 뭡니까? 납과 주석이야. 그래서 납과 주석을 함유한 합금이 결국은 뭡니까? 가용전. 그래서 이 납과 주석이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쉽게 녹아버려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내부의 급수가 수위가 확 낮아졌어. 이렇게 저수위야. 저수위 상태에서 똑같은 열량으로 과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동체 내부의 온도와 연소실 내부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보일러라는 것은 밀폐되어 있는 용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 압력이 같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빵!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용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용전이 이렇게 녹아버리죠. 녹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럼 동체 내부에 있는 물이 급수가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부의 온도를 확 다운시키면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물론 이렇게 물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연소실은 더 이상 사용 못하죠. 그래서 연소실은 한번 이 가용전이 작동해버리면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온도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가용전이라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장치가 있었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은 지가 먼저 탁 열리죠. 탁 열리던가 팡 터져 나와. 요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방폭문 이라고 합니다. 지가 먼저 터진다. 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연소실의 그 폭발을 방지해주는 게 방폭문이고요. 온도에 의해서 연소실의 폭발을 방지해주는 게 가용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폭문이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파열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열판이라는 건 뭐야? 주로 보면 연소실이 아니고 용기에 부착돼가지고 용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은 지가 먼저 빵 터져 나와가지고 용기의 폭발을 방지해줍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 뭡니까? 방폭문이라는 거는 연소실에 부착이 되는 장치고요. 파열판이라는 건 똑같아. 압력에 의해서 동작하지만 얘는 주로 보면 용기, 가스 용기, 냉매 용기 이런 데 설치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용전은 연소실에도 설치하고요. 뭐 가연성 가스 용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 두 개는 확실히 설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7번에 답은 이상온도의 상승이라 했기 때문에 1번 가용마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용 연료 중에서 고체 연료의 일반적인 주성분은 해가지고 단 중량 %를 기준으로 한 주성분은, 자,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주성분은 탄소입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주철제 보일러인 섹셔널 보일러의 일반적인 조합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합 방식은 세 가지, 전후 조합, 좌우 조합, 맞세움 조합. 아닌 것은 4번 상하 조합인데, 자, 일단 뭐 이론 시간에도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전후 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섹션이 있으면 여기 앞이 전, 뒤가 후다. 그러면 전후 조합이라는 거는 요 앞, 뒤로 이렇게 붙이는 게 전후 조합이었죠. 그 다음에 좌우 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좌우 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 앞에 버너가 있다. 버너가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럼 버너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좌우로 돌리는 거예요. 좌우로 돌려서 섹션을 이렇게 쫙 늘려서 포개는 게 좌우 조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맞세움 조합. 이건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전후 조합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뒤로 붙였다면, 이렇게 앞뒤로 붙였다면, 맞세움 조합은 뭐예요? 그 전 부분이 요렇게 같이 보고 있다고, 맛보고 있다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조합하는 게 맞세움 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이 맞는 거고 4번에 상하 조합은 왜 안 됩니까? 상하 조합은 뭐야? 섹션을 이렇게 위아래로 말 그대로 이렇게 덮어 놓는 거죠. 그럼 맨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돼? 응력을 받는 거야. 잘못하면 이거 깨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조합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론 시간에도. 자, 그래서 19번에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20번 연소의 3대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아주 쉽습니다. 연소의 3대 구성 요소, 즉 요 세 가지는 있어야지만 연소가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 산, 점 끝이에요. 뭐예요?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물은 뭐냐?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쉽게 얘기하면 연료, 뭐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재, 나무, 그죠? 그 다음에 뭐 종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연소가 유지될 수 있는 산소 공급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화원은 뭐겠어? 불을 붙일 수 있는 장치, 그래서 뭐 불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꽃. 그래서 뭐 목재만 있다고, 기름만 있다고 불이 붙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라이터를 이제 불꽃을 탁 일으켜야 불이 붙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소의 3대 구성 요소는 가산점입니다.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외우면 쉽죠? 그러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에 틀린 거는 1번 이산화탄소 공급원.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수관식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구조상 고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용량으로 제작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틀렸어요. 수관식 보일러는 구조상 고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용량으로 제작해야 한다. 그래서 구조상 왜 그래요? 노통 보일러랑 비교하면 되죠. 노통 보일러가 뭔데? 원통 보일러니까. 노통 보일러는 어떻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통 형식이란 말이야. 이 동체잖아, 동체. 통이기 때문에 어때요? 수관 보일러에 비해서 수관은 뭔데? 관이에요. 얘는 관이고 얘는 통이야. 즉, 요 직경, 이 직경이 큰 거와 직경이 작은 거의 차이는 뭐예요? 직경이 작아질수록 고압에 버티는 성질이 더 좋다 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관 보일러가 당연히 고압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압용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제작할 수 있다. 대용량 제작이 용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2번에 전열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열 효율이 높은 편이다. 왜 그래요? 이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노통 외면만 전열 면적인데 반해서 뭐 수관 보일러, 예를 들어 가지고 관류 보일러다. 그럼 관이 이렇게 관으로만 생겨 먹은 거야. 그러면 관류 보일러는 뭐예요? 이 배관 전부 다 뭐예요? 전열 면적인 거야. 그래서 전열 면적이 넓고 그로 인해서 전열 면적이 크니까 효율 역시도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급수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왜 그래요? 원통 보일러, 이 노통 보일러는 청소가 용이해. 맨홀 열고 들어가서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관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청소가 아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너무 자주 하지 않게끔 급수 처리를 잘해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 4번에 연소실을 마음대로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연소 상태가 좋으며 또한 여러 종류의 연료 및 연소 방식이 적용된다. 이거는 외분식이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거고 21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그다음 22번 다음 중 자동 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연료 차단 장치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전자밸브였죠. 그래서 위급 상황 때 인터록이 작동해가지고 연료를 차단함으로써 버너를 끄고 그리고 보일러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급 상황 시에 얘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1번 버너가 연소 상태가 아닌 경우 해서 갈로 안에 보시면 인터록이 작동한 상태. 그렇죠. 뭔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인터록이 작동해가지고 버너가 꺼진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차단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증기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높은 경우. 그래서 설정 압력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5kg 해놨는데 지금 압력 상태가 현재 운전하는 압력 상태가 7kg, 8kg 넘어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도 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송풍기 팬이 가동할 때 요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그럼 4번에 보시면 관류 보일러의 급수가 부족한 경우. 그렇죠. 급수가 부족하면 과열될 수 있으니까 연료 차단 장치 작동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2, 4번은 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3번에 송풍기 팬이 가동할 때라고 돼 있는데 송풍기 팬이 가동하고 있다? 요거는 사실상 송풍기라는 거는 프리퍼지랑 연동되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송풍기 팬이 가동되고 있다? 이거는 크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프리퍼지가 행해지지 않는다거나 포스트퍼지가 행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겠지만 송풍기 팬이 가동하고 있다? 단순히 가동하고 있다? 요거는 좀 무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기와 관련이 있는 거지 연료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에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섭씨온도, 화씨온도, 켈빈온도, 랭킨온도와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해설에도 잘 나오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섭씨와 화씨부터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절대온도를 구한 게 켈빈과 랭킨이니까 자, 일단 섭씨와 화씨와의 관계는 화씨로 나타냅니다. 도 F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일단 화씨가 그 빙점과 증발점, 이제 B점이라고 하죠. 빙점과 B점을 180등분한 온도고요. 그 다음 섭씨, 도씨라는 게 100등분한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분의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8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8배를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5분의 9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도 F를 구하는 식이 5분의 9 곱하기 도씨입니다. 그죠? 비율로 따졌을 때 얘가 1.8배 큰 거니까 거기에다가 더하기 32를 해줘야 되죠. 왜? 섭씨의 빙점은 0도씨고요. 0도씨. 그 다음에 화씨의 빙점은 32도 F니까 32만큼 큰 거죠. 그래서 더하기 32를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씨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섭씨는 어떻게 구합니까? 다 뒤집으면 된다라고 했죠. 섭씨, 도씨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섭씨를 구하려면 일단 분수부터 뒤집어요. 그래서 5분의 9를 9분의 5로 뒤집고 곱하기 도 F가 들어가죠. 도 F가 들어가고 이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이게 답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로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절대온도로 나타내보자. 이 랭킨과 켈빈으로 나타내보자. 요건 더 간단합니다. 이 화씨와 도씨의 절대온도가 랭킨과 켈빈이기 때문에 그냥 비율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왜? 얘들은 빙점, 뭐 B점 이런 게 없어. 그냥 절대온도인 거야. 딱 정해진 온도야.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이 32가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랭킨이라는 거는 결국 이 섭씨 절대온도보다 1.8배 큰 거죠. 그러므로 5분의 9 곱하기 켈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켈빈은 얘보다 1.8배 작은 거야. 뒤집으면 돼. 9분의 5 곱하기 랭킨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23번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네, 요거 3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4번 원통형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1번 보일러 내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에 의한 압력 변화가 적다. 그래서 원통 보일러 중 가장 대표적인 보일러가 노통 보일러라고 했죠. 그 노통 보일러는 이렇게 노통만 존재하고 동체 내부의 나머지는 뭐야? 물이야, 물.
그래서 수부가 크기 때문에 압력이 변동하더라도 이 수부에서 압력을 다 흡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고압 보일러나 대용량 보일러에는 부적당하다. 그렇죠. 고압 보일러나 대용량 보일러는 뭐야? 수관 보일러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3번에 구조가 간단하고 정비 취급이 용이하다. 맞죠?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청소도 용이한 거고. 자, 그 다음 4번에 전열 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 시간이 짧다. 틀렸죠. 요건 수관 보일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걸 바꿔주면은 4번에 전열 면적이 작아 증기 발생 시간이 길다 또는 예열 부하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5번 환산 증발 배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거 이전에 회차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9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증발 배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증발 배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실제 증발량에다가 나누기 연료 사용량 으로 구했었습니다. 그 증발 배수. 그래서 이 증발 배수를 환산 증발 배수로 바꾸려면 환산만 붙이면 되죠. 환산 증발 배수는 실제 증발 배수 대신에 환산 증발 배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누기 연료 사용량.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환산 증발량이 다른 말로는 상당 증발량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 뜻이 뭐예요? 연료 1kg 사용할 때 환산 증발량이 어떻게 되냐? 뭐 배가 들어왔냐? 환산 증발량이 몇 킬로그램 발생했냐 이 뜻이거든. 요것도 마찬가지 실제 증발 배수도 마찬가지로 연료 사용량 1kg당 실제 증발량 몇 킬로그램 발생했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다 단위가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25번에 환산 증발 배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이죠. 연료 1kg이 연료 1kg이 발생시킨 증발 능력, 증발량이니까.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 유류 보일러 시스템에서 중류를 사용할 때 흡입 측의 여가망 눈 크기로 적합한 것은, 이런 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 20에서 60메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과열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과열기 뭐예요? 폐열 회수 장치죠. 폐열 회수 장치 중에 과제 절공 해가지고 과열기는 가장 앞쪽에 붙여가지고 증기의 과열도를 높여서 증기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죠. 그리고 연료율을 높이는 장치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27번 같은 경우 교재 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봅시다. 1번 연소 방식에 따라 직접 연소식과 간접 연소식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그 다음 2번 전열 방식에 따라 복사형, 대류형, 양자병용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자병용이 복사형과 대류형을 혼합한 혼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그 다음 3번 복사형 과열기는 과열관을 연소실 내 또는 노벽에 설치하여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맞아요. 자,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죠. 과열기는 일반적으로 직접 연소식이 널리 사용된다 라고 돼 있는데, 직접 연소식이 아니고 간접 연소식을 널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연소식 같은 경우는 그 과열 증기에 직접 노출돼 버리면 오래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연소식을 널리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27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28번 열사용 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온수 발생 보일러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온수 온도 몇 도씨 이상인 경우인가? 그래서 28번은 교재 8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옆에 해설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수온도 120도씨 이하에는 방출 밸브를 사용하고요. 온수온도 120도씨 이상이면은 안전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러므로 28번에 온수온도 몇 도씨 이상인 경우 안전밸브 설치하냐? 답은 4번 120도씨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9번 다음 중 KS에서 규정하는 온수 보일러의 용량 단위는 해가지고 뭐 온수 보일러 뿐만 아니고 보일러의 용량 단위인데 주로 보면 전격 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격 출력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열량 Q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열량이 뭐냐? 킬로칼로리 per hour. 그래서 1시간당 발생된 열량,
또는 킬로줄 per hour. 킬로줄도 열량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발생한 열량. 요거를 나타내죠. 그래서 29번에 KS에서 규정하는 온수 보일러의 용량 단위는 뭐 킬로칼로리 per hour 아니면 킬로줄 per hour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0번 문제.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0도씨 물 1kg을 100도씨 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다음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이고 증발 잠열은 539kcal per kg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0도씨 물 1kg을 100도씨 증기로 만든대요. 그러면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0도씨 물을 끓이게 되면요, 바로 100도씨 증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과열돼요. 그래서 과열돼 가지고 100도씨 물이 되죠.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을 더 끓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열 상태로 100도씨 증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1번 과정, 2번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1번 과정은 뭐야? 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됐어. 즉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하, 현열이구나.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가 됐어. 그러면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한 거죠. 요거는 뭐예요? 잠열이구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열을 구하는 공식은 Q는 GC 델타 T고요. 잠열을 구하는 공식은 G는이 아니고 Q는 GR이 된다 라고 했죠. 발음 잘못하면 골치 좀 아프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자, 1번부터 풀어봅시다. 1번 현열량 Q는 GC 델타 T인데, 자, 여기서 G는 물 1kg이라고 했어요. 1kg 곱하기 물의 비율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1kcal per kg의 도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온도차는 100에서 0도씨 빼면 되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야 되니까 100 마이너스 0 도시가 됩니다. 단위 환산해 보면 도시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져서 킬로칼로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보면은 당연히 100kcal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구해볼게요. 2번 현열량입니다. 현열량 Q는 GR이죠. G는 똑같이 물 1kg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물에 증발하니까 증발 잠열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539. 거기 안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요. 100도씨 증발 잠열 정도는. 그래서 킬로칼로리 per kg. 문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풀라고? 쌤, 문제에서 안 줘서 못 푸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요렇게 단위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539kcal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은 539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39kcal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번 문제 답은 4번 639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애경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